나도 우리 혁의 기운을 받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랜만에 새로 모니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원래 제 모니터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쓰고 있던 모니터, 그것도 이제 주연테크의 게이밍 모니터 32인치를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더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 더 좋은 모니터로 바꿔주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이다시피 전자기기 리뷰할 게 좀 많이 쌓여있죠. 새로운 라이젠, 그리고 이것을 조립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직구로 요 레이저 케이스까지 샀고, 뭐 지금 엄청 제품들이 많은데 구입한 지 가장 오래된 제품이 요 모니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모니터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SK-T1 페이커 에디션이 들어간 모니터입니다. 구입한 가격은 거의 90만원 정도 줬고, 제가 10월 29일날 주문했는데 아니 너무 신제품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또 여기 많이 쌓여있는데 이제서야 모니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구입하니까 며칠 뒤에 요 JBL 스피커도 사은품으로 줬거든요. 근데 얘는 딱히 막 제가 끌려하는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차라리 제품 가격에서 20만원 더 빼주는 게 낫지 않나? 언박싱 테이블로 와우. 지금 박스가 거의 미친듯이 엄청나게 크죠? 화면에서도 거의 지금 반을 가리고 있는데, 일단 전 장갑을 끼고, 사실 이 모니터는 T1 페이커 팬이 아니면 굳이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조금 더 저렴하게 오디세이 G7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조금 퀄리티 후진데. 페이커 안경도 지금은 쓰지 않은 상태인데, 안경이 여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페이커야. 안경은 써야 이제 좀 페이커의 모습이 되고, 여기 등짝에도 페이커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 오디세이 모니터. 다리 벌려 이렇게 꽂고. 뭔데 이거 고정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완성한 모습인데, 솔직히 진짜 이게 진짜 페이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구입한다면 좀 많이 실망하겠는데요? 굿즈 퀄리티가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굿즈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인 메인 아이템 모니터를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무겁다. 오디세이 G7. 요것도 이제 페이커의 친필 사인인 것 같고, 모니터 뒤에 요런 거는 진짜 멋있어요. 이게 정육점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이건 또 뭐지? 요거는 액세서리 킷 같습니다. 나머지 구성품들이, 이런 부속품들의 패키징에 대한 퀄리티는 요런 거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굿즈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별로였지만, 요런 거는 명절 때 선물을 뜯는 것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 스탠드. 오야, 근데 이게 고급스럽긴 하다. 오디세이도 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LED 라이트가 나오는 공간이고. 오우, 가버려. 조립 방법, 남자들은 설명서를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을 직접 부딪히고 조립을 해봐야 기억이 더 오래 남기 때문이죠. 액세서리 킷에 뭐가 이제 더 들어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빤빤하게 되어 있는데? T1 페이커 에디션 바우처. 여기 있는 코드가 있어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페이커 요거 굿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 가이드. 포장 자체는 진짜 기가 막힌다. 굿즈는 별로였지만 이런 구성품을 포장해 놓은 방식은 되게 마음에 들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모니터에 있는 USB를 쓸 수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주는 건데 저는 이것을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모니터 어댑터, 나사, 전원 코드, 기본 케이블은 DP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니터를 조립할 때는 저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하지만 안전한 조립을 위해서 박스에 놓여져 있는 상태, 커브드가 아닌 제품들은 바닥에 평평하게 이제 천을 깔아놓고 모니터 스탠드 조립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벌써부터 뭔가 쎄한데? 스탠드가 너무 큰데? 오우야. 아, 뽀가졌네 이거. 사용기는 따로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간단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디세이 모니터는 처음 구입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디세이는 비싼 만큼 디테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페이커 에디션답게 곳곳에 사인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T1 페이커 에디션이라고 이 부분만 빛나는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전면을 봤을 때 양쪽 하단에 튀어나온 것 때문에 이거는 좀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진가는 여기 뒤쪽에 있는 디자인이 좋았습니다. 진짜 전면보다 후면을 봤을 때 디테일이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디세이 로고도 패턴을 정말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 모니터는 코어 라이팅이 좋았습니다. 요즘 게이밍 하면 그냥 RGB를 박아서 막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표현을 못하면 굉장히 저렴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게이밍 브랜드는 RGB를 박더라도 이것을 심플하면서 고급스럽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게이밍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 모니터 뒤에 조명 효과를 주기 위해서 뭐 필립스 휴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이 모니터를 구입하면 굳이 그렇게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이것을 컨트롤하는 거는 LG 모니터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입력으로 갔을 때 근데 이 설정도 보면 이 모니터답게 T1이라고 나오고 이것도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코어 라이팅, 그리고 여기서 라이팅 효과를 앞면과 뒷면, 그리고 라이트 효과를 깜빡임, 빠른 깜빡임, 숨결, 게다가 색상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았고 이게 재밌는 게 화면을 켜고 끌 때도 삼성, 그리고 T1 에디션 내부 소프트웨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코어 라이팅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특히 뒷면에 있는 것은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저는 솔직히 G9에 대한 디자인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G7 모니터에 대한 이제 후면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단점이자 호불호가 굉장히 크게 갈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스탠드예요. 분명 장점이라면 이게 멋스럽게 스탠드의 디자인을 죽이게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LG 게이밍 모니터를 쓸 때 V자형 스탠드가 바닥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키보드나 마우스 선을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하지만 얘는 스탠드 밑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우스나 키보드 선 정리하기에도 좋았고 피벗, 스위블, 높낮이 이러한 기능들은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뒤에 보면 헤드폰 거리도 꽤 좋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단점이라고 여겨진 것은 이 V자형 스탠드입니다. 사실 이게 부피가 너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작은 키보드를 쓰고 있어서 크게 티가 나진 않지만 좀 풀 사이즈의 키보드를 쓴다면 이 스탠드에 좀 많이 닿게 되고, 게다가 제일 큰 단점은 이 스탠드가 부피를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한다는 점이죠. 제 책상이 결코 이게 좁은 게 아니거든요. 68cm, 70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가 책상의 거의 중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이제 모니터를 보더라도 화면이 엄청 가깝게 다가오고 코어 라이팅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모니터 암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길이가 긴 책상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무조건 이 스탠드를 빼버리고 그냥 모니터함에 연결해서 쓰려고 해요. 그럼 이 모니터에 대한 스펙 32인치의 QHD, QLED를 탑재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게이밍답게 최대 240Hz, 그리고 G싱크 호환도 지원합니다. 공률은 일반적인 커브드 모니터에 비해 1000R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휘어져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작업용으로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데 게임을 할 때는 이게 휘어져 있어서 이제 일반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몰입도 있는 공률이에요. 지금 보더라도
이 곡률이 진짜 게임을 할 때는 최고이겠구나. 아직 요거 안 뜯었는데 플스 연결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게다가 HDR 600을 지원하면서 최대 600니트의 밝기를 보여주고 얘는 VA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사용하면서 그 설치를 하면서 느낀 것은 빛샘이 끝쪽에 조금씩 있었고, 이거는 직접 비교를 해봐야 더 정확한데, 솔직히 저는 색감은 오디세이 G7보다 이전에 사용한 그 LG 27GL850 그 모델은 진짜 보자마자 화질 죽인다 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모니터의 사이즈에서도 이제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화질이 조금 낮은 듯한 느낌. 시야각은 어차피 커브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본다면 뭐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이고, 일단 몰입감 자체가 곡률이 커서 이제 좀 좋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히 언박싱하면서 설치하고 간단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양쪽 제조사의 게이밍 모니터 그리고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해본 유저로서 지금 얘를 보더라도 화질은 이제 LG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게이밍에 대한 감성 이런 것은 삼성이 좀 더 좋게 더 사고 싶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게이밍에 오디세이라는 브랜드명을 붙여버리니까 사람들 인식에도 더 좋고요. 근데 솔직히 울트라 기어보다는 오디세이가 더 멋있지 않나?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주연테크 모니터를 떼고 나서 이제 얘를 메인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게 관심이 있었던 모델이고 이제 페이크 에디션이라서 구입했는데 실제로 어떠한 느낌을 줄지, LG 게이밍 모니터에 비해 어떠한 만족감을 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게 은근히 불편한 게, 아니 불편하다기보다 약간 거슬리는 게, 결합 부위를 중앙으로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딱 여기에 맞물려서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